루리바이러스 괜찮으세요? 다른 분, 한 분 어디 계시죠? 이제 여기는 안전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과학 트렌드 세터즈 올해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게임, 소설 등에서 나오는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생물학 관련된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클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봉준호 감독의 옥자 같은 합성 생물, 그다음에 좀비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돼서 좀비가 되는 것도 많이 나오죠. 오늘은 그런 주제들을 다뤄보려고 하고요. 전문가 세 분을 모셔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양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손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태호입니다. 처음에 논의하고 싶은 내용은 합성 생물 같은 내용들인데요. 뭐 합성 생물 하면은 이제 무서운 괴물 같은 것들도 많이 떠오르지만, 최근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피카츄. 피카츄 관련해서 궁금한 게, 그렇게 생물이 전기를 그렇게 피카츄처럼 낼 수 있을까요?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생물이 그렇게 전기를 이렇게 많이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볼테이지가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미니 작은 이제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비롯되고 있는데, 플라즈마라는 건 이제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고 말씀하고 소위 말하는 번개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들은 이제 몸에서 분출을 해야 되는데 고전하 고볼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 있을 수는 없고, 하지만 영화에서 많이 소형 원자로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소형 플라즈마 장치를 가지고 전기를 낼 수는 있는데 동물까지는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전기 뱀장어의 세포나 네. 장기 이런 거를 사람이나 혹은 동물에 이식하면은 피카츄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전기뱀장 같은 건 자기 몸에서 하이드로겔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액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 만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아직 그런 게 분비가 되는 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만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전기뱀장어 같은 류를 만들 수 있다면 이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전기뱀장어는 지금 물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이제 방전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플라즈마라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 가스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뭐 아르곤 가스라든지 질소가스, 그다음에 뭐 헬륨 같은 가스가 있어야 되는데, 구름 위에 있는 하늘 쪽에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우주 공간에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지상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피카츄 같은 동물처럼 그렇게 과한 볼테이지를 내려면 좀 하늘에서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상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소라든지 초산소 음이온 이런 것들에 반응해서 나오는 플라즈마는 굉장히 적을 것 같거든요. 전기 뱀장어 같은 이식을 해도 육상에서는 이렇게 네, 강력한 전기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네, 그런 것인가요?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인간이 그런 전기 뭔가 기관을 이식한다면 전기를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같은 거로 충전할 수 있을 정도 전기가 될까요?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인간이 하루에 섭취한 칼로리를 에너지로 바꾸면 대략 100와트 정도 되니까 네. 인간이 계속 영양을 섭취하고 전극을 연결해 놓으면 조금씩 충전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충분한 전위차, 그러니까 전압이 만들어져야 되긴 하죠. 효율이 네. 너무 안 네, 좋네요. 효율이 너무 산업은. 안 좋습니다. 충전하는 건 좀 무리겠네요. 아쉽죠. 주라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멸종한 공룡들을 호박에서 DNA를 뽑아가지고 살아있는 생물에 합성을 해서 새로 공룡을 만드는 건데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호박 안에 있는 모기의 피를 뽑아서 DNA를 추출을 하고 있는데, 보통 DNA의 밤감기라는 게 있는데 DNA가 다 분해가 되는 그 시기가 한 500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공룡 같은 거는 500만 년이 넘었잖아요. 600만 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이미 DNA 정보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DNA를 보고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그렇게 유실된 거는 현존하는 양서류나 파충류로 보충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가능할까요? 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화적으로 공룡에서 지금 현재 있는 생물체까지 어떤 유전자가 보존되었거나 아니면 유사한 유전자가 있다면 그것을 서열을 잘 맞춰서 공룡의 유전자를 어느 정도 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유사한 현재 생물체 유전자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합성된 생물을 보면은 이제 피카츄 같은 게 있으면은 만약에 분양받으실 수 있으시면 어떻게 분양을 받으실 생각 있으신가요? 데리고 다니게 되면은 뭐 보조배 충전을 필요하면 위에 올려놓고 잠깐 무선 충전을 또 할 수 있을 거고 전력이 흐른다면 또 그거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좋고 더 나아가서 피카츄가 번개가 막 나오고 있는 상태, 그럼 플라즈마 상태가 막 있다고 하면 주변도 많이 살균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플라즈마의 첫 번째 효과가 살균이거든요. 주변의 살균들, 곰팡이균이라든지 이런 감염병균,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다 살균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편적으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플라즈마가 많이 발생되게 되면요. 오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그런 오존에 대한 아직까지 규정을 제대로 그 플라즈마에 의한 오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오존에 대한 규제라든지 아니면 오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분들도 어떻게 피카츄 키워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키우지 않을 것 같은 게요. 만약에 이 생명체가 플라즈마를 발생시킨다면 이 생명체는 아마 산소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왜냐면 그렇죠? 산소를 호흡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산소 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유리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산소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친구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 있으니까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키우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주라기공 같은 경우에는 공룡들을 합성해서 만든 다음에 애들이 번식이 안 되게 했는데 이런 합성 생물도 그런 조치가 필요할까요? 생식 능력을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생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그 동물에 대한 변화도 봐야 될 것 같고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그 개체에 대한 생리적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호르몬이 나오는 뭐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에스트로겐 이런 분비들이 비활성화된다든지 불안정하게 되면은 그 개체들의 심리 상태라든지 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런 번식 가능하게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나요? 일단 새로 탄생한 개체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항상 새로운 개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만 위험한 일이 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합성 생물학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한테 위험할지 아니면은 우리한테 좋을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안전한다거나 그런 게 보장이 되지 않고서는 1세대, 2세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키우던 합성 생물이 야생 혹은 이제 도시 환경으로 막 노출되고 유출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생태계 자체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교란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식자와 피식자가 항상 존재하는데 이 새로운 생물은 어느 곳에 위치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또 다른 문제는 만약에 이종 교배라고 해서 이제 다른 개체랑 교배가 돼서 또 새로운 생물이 나오면 이제 그것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니까 그것도 좀 위험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합성 생물이 우리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의료라든가 뭐 식품이라든가 뭐에 기여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이제 합성 데이터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성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실험을 10번을 했어요. 그럼 10번의 한 실험을 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갖고 결과를 이제 내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100번을 전부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하지만 10번 했던 결과를 가지고 통계를 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그와 유사한 앞으로 이런 실험을 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해서 합성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통계를 내 가지고 실험을 하는 부분이 이제 곧 시작되고 있는데요. 2035년도에 FDA에서 실험 동물을 규제를 하겠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2035년 이후부터 실험 동물을 가지고 실험하지 마라라고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실험 동물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굳이 실험 동물을 하지 말고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한 결과를 가지고 실험을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험 동물을 이용한 디지털 트윈 시장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이런 거에서 인공 장기라든가 그런 것들 사실 장기 이식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합성 생물로 그런 게 가능할까요? 바이오 인공장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미니 돼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니 돼지에 있는 장기를 이제 사람에게 이식시킨다고 하는데 미니 돼지라고 해서 미니 돼지가
얼마나 할 것 같으신가요, 사회자님? 모르겠어요. 미니 돼지면 교만한가요? 미니 돼지라고 하면은 보통 한 70kg에서 100kg 정도 되는 돼지를 저희가 미니 돼지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먹는 돼지들은 더 큰 돼지고요. 그래서 그걸 미니 돼지라고 하는데 이 미니 돼지가 사람과 장기 사이즈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식에 가장 적합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 갖고 휴머나이즈드 피그라고 해갖고 돼지의 그 수정란 상태에서 수정란 안에 돼지의 신장 유전자를 제거하고 사람의 신장 유전자를 집어넣어줘서 이 합성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돼지는 사람의 신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 몸의 사이즈에 맞는 장기가 커질 때까지 키운 다음에 그 장기를 이제 사람한테 이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제 보도가 되었던 건데요. 최근에 이제 네이처 논문과 네이처 메디신 논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돼지의 폐와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바이오 인공장기 시장 쪽으로 이 미니 돼지를 가지고 활용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본인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가지고 장기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은 미니 돼지 장기를 이식받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원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미니 돼지가 가진 장기는 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전자를 가진 장기를 이식했을 때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날 확률보다 더 낮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면역을 연구한 입장으로서 저도 사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받았을 때 거부 반응에 의한 이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서 가족들한테 사실 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본인의 DNA를 가지고서는 만든 장기가 사실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당연히 네, 이식 받을 것 같아요. 네. 합성 생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측면들을 이번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많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또 우려하거나 고려할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논의하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논의하겠습니다.